특수부대를 투입시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헬리콥터 리틀버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영화에 등장하는 특수전 헬기이자 적군의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화끈한 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1차 세계대전부터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전투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행기는 긴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만 착륙과 이륙이 가능했죠. 산 정상과 같은 곳에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 현재 헬리콥터와 같이 로터라는 날개를 돌려 이륙하는 방식의 항공기가 개발되었고 이후 군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헬리콥터는 군을 운용하는 데 있어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항공기가 가지 못하는 거의 모든 지역을 갈 수 있었죠. 산 정상은 물론 해변이나 도로 위, 건물 위 등 어디든지 가능했습니다. 병력을 쉽게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훨씬 다양한 종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군용 헬리콥터는 6.25 전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적의 후방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시켜 전선에 교란을 주기도 했으며 전선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신속하게 후방으로 이송해 병사들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헬리콥터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달은 미국은 이후 베트남전을 수행할 때도 각종 헬기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소형 헬기부터 대형 헬기까지 전쟁에 투입되었는데 소형 헬기로는 미 육군의 경정찰 헬기인 OH-6가 무려 1,300대나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대형 헬기들은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시키면서 전선을 보강하는 역할을 맡았고 소형 헬기들은 소규모의 병력들을 각지에 투입시키면서 병력의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죠. 생각보다 소형 헬기는 부담도 적었고 살림이 우거진 베트남 지역에서 쉽게 착륙이 가능해 미군은 OH-6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편한 점들을 대거 개선할 겸 1970년대 2차 소형 정찰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OH-6를 개발했던 휴즈사는 500D라는 개량형을 내놓았지만 벨의 OH-58이라는 기종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휴즈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몇 번을 재도전해보았지만 미 육군은 500D를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해군과 공군에서 쓰기에는 헬기가 너무 작아 팔아먹지 못했던 휴즈는 해외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미군이 사용하던 헬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돈도 벌면서 경제 성장도 하고 있었으니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전투를 치를 경우 그렇게 멀리 이송할 필요도 없었기에 가격도 비싸지 않은 소형 헬기들을 운용하면 효율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입을 결정합니다. 더 좋고 비싼 헬기를 사고 싶긴 했지만 그럴 여건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500D를 우리나라에 맞게 개량해 500MD라는 기체를 개발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이라크, 이스라엘, 필리핀 등에 수출하며 500MD는 나름 선방하게 됩니다. 국군과 휴즈는 500MD의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개조하는데요. 먼저 작은 헬기를 이용해 수송용 목적으로 쓰고 싶었기에 수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헬기 옆에 작은 간이 좌석을 장착해 승무원들을 더 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송용 목적으로만 쓰면 아까우니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 무기들을 장착해 공격용 헬리콥터로도 사용할 수 있게 개조했죠. 500MD는 전장이 7m에 중량은 600kg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작았습니다. 국군이 원래 도입하고 싶었던 UH-1은 전장이 17m에 중량이 2.4톤인 것을 본다면 얼마나 작은 녀석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휴즈가 머리를 싸매면서 이 조그마한 헬기를 어떻게든 더 쓸만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휴즈는 이렇게 해외에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서 미국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사건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대를 정확히 투입시킬 수단이 없었던 것이었고 미국은 이를 계기로 특수전에서 사용할 헬리콥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특수전에서는 대형 헬기부터 소형 헬기까지 모든 종류의 헬기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형 헬기인 치누크와 과거 베트남전에서 썼던 OH-6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휴즈에게 기회가 돌아온 것이었죠. 치누크는 특수전에 알맞게 MH-47로 개량되었고 휴즈에게 OH-6를 특수전에 알맞게 개량해오라고 시킵니다. 다행히도 휴즈는 한국과 함께
500MD를 개조하면서 이리저리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는 성공적으로 OH-6를 개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OH-6는 미군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로 개발됩니다. 수송용인 MH-6와 공격용인 AH-6가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기체의 너무 작고 귀여운 외모에 특수부대원들은 리틀 버드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리틀 버드는 전장이 9.8m에 중량이 722kg으로 매우 작고 가벼웠습니다. 승무원은 2명이 탑승하죠. 최고 속도는 시속 282km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항속 거리는 430km입니다. MH-6를 기준으로 내부에는 4명이 탑승하죠. AH-6라는 공격 헬기 버전에서는 12.7mm 기관포 2정 또는 M134 미니건 2정을 장착합니다. 추가로 헬파이어와 같은 미사일 4개 또는 14발의 로켓포를 장착합니다. 리틀버드는 이름 그대로 매우 작은 크기지만 작다고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먼저 공격용 버전인 AH-6를 알려드리자면 2명의 승무원만 탑승하고 추가 인원을 태우지는 못합니다. 대신 매우 작은 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장이 있는데요. 보통 4개의 대표적인 무장을 장착합니다. 2개의 기관총과 2개의 미사일을 장착하죠. 분당 6,000발의 탄환을 쏟아부을 수 있는 M134 미니건을 2정 장착하거나 GAU-19라는 12.7mm 게틀링 기관총을 2정 장착하기도 하죠. M134 미니건은 7.62mm 탄환으로 비교적 작은 탄환을 사용하지만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6,000발에 달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적의 보병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GAU-19는 12.7mm라는 무거운 탄환을 사용해 이동하는 적의 차량이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죠. 연사 속도는 분당 2,000발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2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는 미니건, 한쪽에는 GAU-19를 운용하기도 하죠. 2개의 무장은 이렇게 기관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2개는 보통 헬파이어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지옥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최대 8km를 날아가 적을 공격합니다. 보통 전차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탱크의 옆구리나 상단 부분을 때려 무력화시킵니다. 탱크도 부수는 위력이기 때문에 장갑차나 기타 차량들 또는 건물도 공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보병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2발 대신 히드라 70 로켓탄을 양쪽에 각각 7발씩 운용이 가능한데 이 무기는 보통 지상에 있는 적의 기관포대나 장갑차 등을 격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헬파이어에 비해 훨씬 약한 위력이기 때문에 보병이나 약한 건물, 장갑차 등을 공격하죠. 14발이나 있기 때문에 보병들을 상대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무장을 들고 다니다 보니 4~5대만 움직이더라도 상대의 기갑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화력 때문에 리틀버드 건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다른 버전인 수송용 리틀버드는 어떨까요? 리틀버드는 과거 휴즈가 개발했던 OH-6를 기반으로 했지만 꽤 많은 특성들이 500MD와 닮아 있습니다. 특히 수송용 리틀버드인 MH-6는 특수부대 침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달린 간이 의자에는 일반적으로 2명이 탑승하며 최대 3명까지 끼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으로는 총 4명이 탑승하며 최대 6명까지 수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또한 기존의 OH-6는 부상병 호송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MH-6는 양옆의 의자를 이용해 의자당 1명의 부상병을 묶어 이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2명의 특수부대원을 싣고 1명의 부상병을 구출하는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장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MH-6는 무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름 아닌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리틀버드를 가장 많이 타는 특수부대는 바로 델타포스인데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주변에 리틀버드를 공격할 녀석들이 보이면 들고 있는 소총을 이용해 쉽게 제거합니다. 물론 밑에 발칸 포대와 같은 대공포 진지가 있다면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애초에 특수부대 특성상 전면전을 치르는 게 아닌 뒤로 돌아가서 후방을 치거나 은밀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런 대공포 진지를 만날 가능성이 낮죠. 만나는 적들은 대부분 대공 미사일을 들거나 기관총을 든 보병들일 텐데 이들을 상대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물론 MH-6 리틀버드는 화력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 앞서 설명한 건십 리틀버드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곤 합니다.
MH6는 특수부대 투입과 복귀 모두를 완벽하게 지원하는데 작은 크기 덕분에 웬만한 모든 곳에서 착륙이 가능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대충 내려줘도 잘 내리고 잘 타기 때문에 리틀버드의 작전성이 더 뛰어나지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리틀버드는 작전에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1983년 그레나다 침공에 가장 처음 투입되었는데 특수부대원들을 매우 훌륭하게 전개해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건십 리틀버드도 적의 함정과 기갑 전력들을 제거하는 전적을 올렸는데 크기가 작아 위치가 잘 노출되지 않았으며 매우 강력한 화력으로 웬만한 적을 다 제거하는 등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공중 지원을 하면 특수부대원들이 몰래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화력 지원을 해줬죠. 보통 MH6 2기에 저격수를 실어 지원하고 AH6 2기가 붙어 화력을 지원해 주었으며 블랙호크 2기에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해 적진에 침투하는 작전을 쉽게 펼쳤습니다. 또한 리틀버드는 분해와 조립이 쉬운데요. 그래서 적진 가운데로 화물 트럭에 몰래 싣고 들어가 단 3분 만에 몰래 조립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특수부대 맞춤용 기체인 것이죠. 현재까지 리틀버드 시리즈는 총 1300기 가까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부대원을 든든히 지원하는 특수목적용 소형 헬리콥터 리틀버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